이제 소도구를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들께서 소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혹시나 책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들었을 때 소도구를 그렇게 쓰세요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설명드리는 소도구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회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소도구를 사용하는 의미를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뇌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좀 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필라테스를 할 때 체형 교정을 한다든지 또는 움직임 손상에 대한 움직임 패턴을 교정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뇌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영역을 관장하는 부분이 더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도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소도구 없이 운동 동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밴드나 짐볼, 보수볼을 사용을 해서 운동을 시키는 게 우리가 무언가 교정시키기에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 몸은 신경계와 근골격계의 상호작용으로 자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수행을 합니다. 그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감각 정보가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수용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감각 정보를 받아들인 중추신경계는 상황에 맞게끔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운동과 관련된 명령, 예를 들면 자세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명령을 운동과 관련된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근육과 관절에서는 명령을 적절하게 수행을 하죠. 그리고 또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골격계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숄더 플렉션이라는 동작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위치에서 숄더 플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휴머러스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를 우리 몸에선 감지를 해서 감지된 정보를 다시 감각 정보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무한으로 반복을 시키면서 우리 몸은 일정하게 자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감각 정보가 항상 익숙한 감각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중추신경계는 익숙한 감각 정보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그걸 자동화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익숙한 곳에서 길을 걸을 때는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걸을 때는 핸드폰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걷기가 어려울 거예요. 첫 번째 예시를 들어드린 익숙한 곳에서라고 하는 건 익숙한 감각 정보들이 중추신경계로 계속 전달이 되고, 이 익숙함에 대해서 중추신경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는 다른 행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는 정보를 그렇게 많이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길을 걷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가 익숙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감각 정보들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는 그 감각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얘를 조금 더 잘 처리하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앞선 상황보다 중추신경계가 일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길을 걸을 때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중추신경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추신경계를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감각 정보는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감각 정보가 중추신경계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소도구는 운동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계의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중추신경계에 1을 더 시키는 요소를 두 가지를 기억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부하에 대한 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정한 환경을 소독으로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예상치 못하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도구에 대한 요소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극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도구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운동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운동은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드는 쪽 팔의 반대쪽 하체를 들어 올리는 버드독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할 때 밴드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밴드를 적용을 해서 운동 동작을 수행할 때 내가 어깨나 또는 고관절 쪽에 걸리는 저항력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저항력, 밴드에서 걸리는 저항력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저항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 않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극을 내가 계속 느끼면서 이겨내면서 팔을 들고 다리를 들 때 몸에 대한 운동 명령을 내려주는 뇌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팔을 들거나 다리를 드는 저항력이 더 커질 때 이 커지는 힘을 몸통에서 버티기 위해서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은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밴드를 이용하는 건 상지와 하지에 대한 부하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어깨, 고관절, 몸통의 안정화 근육들을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운동은 대둔근을 활성화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브릿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을 할 때 발을 지지면에 그냥 대고 하는 것보단 짐볼을 댔을 때 발목은 더 불안정해지겠죠. 짐볼에 발을 대게 되면 여기서 흔들리는 자극에 의해서 발목은 불안정해지게 되고, 그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발목에서 딱 버티려는 노력을 통해서 발목 안정화 근육들은 더 활성화가 됩니다.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한테 이러한 짐볼에서 발을 대고 브릿지 엑서사이즈를 적용하는 게 그냥 지면에서 적용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드는 운동과 비슷한 동작인데, 지지하고 있는 팔 쪽 아래쪽에 보수볼을 대줌으로써 불안정한 지지면을 형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깨 쪽에 이렇게 불안정한 지지면을 대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이러한 불안정한 지지면 자체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 예상치 못하는 자극이 되면서 중추신경계를 계속 일을 시켜주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밴드 역시 우리가 평소에 밴드 저항을 이겨내면서 근육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이제 우리 몸의 하중과 중력 정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항에 대해서 견디고 살 텐데, 이런 밴드의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받아보지 못한 자극들을 중추신경계에 전달을 해주는 것들을 소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스쿼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무릎 사이에 걸어주는 이유는 이 밴드가 형성하고 있는 저항을 평소에 우리 몸에서 느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둔근과 대둔근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에게 인지를 담당하고 있는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수부를 통해서 하체의 불안정성을 제공을 하는 거고,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때 안정화 근육들은 더 활성화가 되는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불안정한 지지면과 연관된 자극들을 중추신경계로 보수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도구 같은 경우는 운동 명령을 내리는 뇌 영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체형 교정을 하거나 움직임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회원을 대상으로 체형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움직임을 교정시켜주는 목적으로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소도구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